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최근에 JS.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재신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썰. 과연 법적으로 풀면 어떨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 단점이 탈모인데 와이프 만날 때는 가발이 벗겨질까봐 잠자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가발 벗은 저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왜 탈모인 거 숨겼냐고 화내고 잠자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국해서 신혼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와이프가 탈모를 숨겼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줘야 할까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우픈 이야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해요. 탈모는 사실 외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모발, 두피, 건강 상태의 문제잖아요. 이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중대한 사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유전적 질병인데 아주 중증 질환이다. 큰 빚이 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은 고지해야 돼요. 탈모도 요즘 질병으로 인식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잖아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렇게 고지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탈모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요. 유전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뭐 평발도 있고요. 뭐 비염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삼으면 사실 그냥 본인의 유전 정보를 사전에 다 교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좀 아직은 좀 과한 논의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3만 원만 깎아줘요. 안 그러면 당신 리그를 1배 가입합니다. 당근인가요? 요거는 참 애매한 문구이긴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뭐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금전적인 재산까지 갈취한다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해악의 고지인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리기잖아요. 사실 명의도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려면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무슨 동 누구 아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정이 되겠죠. 그러면 가입만 한 것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악질적인 글을 계속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무슨 고소가 들어올 정도의 그런 글이다 하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구 감독님 네. 하이파이브가 아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있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의 우위는 직급이나 직책상의 우위가 분명한데 관계의 우위는 포섭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꼭 직급이 나보다 높지 않더라도 수적인 우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경력이 나보다 훨씬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이 되죠. 상사인데 부하 직원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상위 직책자분들은 잘 몰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부장인데 내가 명색이 차장이고 내가 명색이 팀장인데 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신고를 하나 좀 창피해서 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거나 팀장으로서 그 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괴롭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의 근로 환경, 업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고 업무에 전념할 수 없고 행복한 근로를 할 수 없다면 신고는 좀 고려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민이 드셨을 때는 반드시 증거를 채집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은밀하게 아니면 당사자끼리 있을 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있었을 때 녹음기를 켜두어도 되고 증거 채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군대 전역 후에도 사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런 갑질 신고 이런 것들이 꼭 그 직장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퇴사한 이후에도 그것의 어떤 시효가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 팝니다. 410원. 이거 의자 아니에요? 맞아요.
미개봉 박혁것에 팝니다. 3천만 원. 보시다시피 미개봉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금액의 제한은 없어요. 제품의 상태, 물건의 상태를 속여서 팔았다면 기망행위가 있고 착오가 있고 그로 인한 재산 처분 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은 다 성립을 하고요. 다만 소액인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피해가 좀 회복이 되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 고소하는 절차가 굉장히 또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소액 사기 치는 가해자들은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한 분 한 분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피해액을 다 합해보면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사기들이 많아서 정말 명백한 사기 행위고 이 사람이 계정만 바꿔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계정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하시는 걸 주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는 그런 피해들이 많아요. 꼭 뭐 사건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